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아침 7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하야시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는 그 사람들 시각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칭찬했습니다. 아주 소통을 잘했다. 회견 끝내려고 하니까 끝내지 말고 한두 번 더 받겠다라고 해서 73분간 모두 20개의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1시간을 넘어가며 사회자가 종료하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추가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73분 동안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년 9개월 전 취임 100일 회견 때보다 약 40분 늘어난 시간 동안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칭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했어요. 왜 이런 조선일보 기사를 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왜 이런 회견을 진작에 좀 하지 않았나? 라고 칭찬했어요. 김동완 정치부 부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많이 부족했다라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또 출입 기자들도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기립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회견을 끝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겠다고 했다. 자, 어제 회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만 한 회견이었어요. 기자회견 하나만 한 맹탕이었습니다. 여기 뭐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 없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기대는 뭐냐면 40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제가 어제 KBS, MBC 이런 방송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보면서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가를 봤어요. 댓글의 상당 부분이 아니 왜 부정선거는 얘기를 안 해? 기자들이 왜 질문 안 하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우리나라 기자들은 한결같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질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질문 많이 받았고 진작에 이런 기회를 많이 가서 진작에 이런 회견했었어야 된다라고 말한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췄고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도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물론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MBC 기자처럼 슬리퍼를 신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자로서의 기자다운 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기자도 없었고 적어도 기자라면 딱 어떤 기자가 손을 들면 탁 이 대통령이 가슴이 탁 움찔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또 어떤 곤란한 질문을 할까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주접을 떨었다.
모두 주접을 떨었다 라고 제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선배 기자로서 참 후배 기자들 보고 창피스럽다라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썼어요. 동아일보가 어떻게 썼는가 하면 어제 질문이 빠진 게 좀 있다. 이날 회견에서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은 핵심 이슈들이 있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런 제안을 했고 왜 취소했는지 이런 거 없었다. 또 어제 그제 함석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배 고려대 명예교수의 윤이 회담 물밑 메신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아이고 뭐 이제 지지층을 배반할 수도 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싫어할 만한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나올 때 싫어할 만한 사람을 청와대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있었어요. 어제 질문이 없었습니다. 난 적어도 그런 질문은 나올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재명하고 만날 때 사전에 뭐 조율하셨다면서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 아니 이재명 씨 대통령 되는데 방해될 만한 사람은 앞으로 안 쓰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그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들을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주접을 떨었다. 선배 기자로서 후배 기자에 대해서 대단히 수치스럽다. 그리고 조선일보 역시 윤비어 참가를 불렀다.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회견할 때 유튜브 채널들을 좀 봤어요. 이거는 제가 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신의환수의 썸네일입니다. 대통령 깜짝 발언 떴다. 윤석열 기자회견 난리 났다.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언한 거 있어요? 저는 깜짝 발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졸렸어요 사실은. 또 윤석열이 난리가 났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유명 우리 독립 언론인이나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독립 언론인, 유튜브를 사용하는 독립 언론인도 언론인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아니 왜 독립 언론인도 조선일보 닮아가느냐고요. 제가 신의 한 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신의 한 수의 이런 보도 태도가 신의 한 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앞에 나서서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사람, 또 광장에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주장하는 사람은 첫째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리고 그 판단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처방한다는 얘기를 해야 해요. 여러분 어제 깜짝 발언이 있었어요? 기자회견 난리 났어요? 난리 난다는 거 쓰는 표현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난리 안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신한수 같은 매체에다가 항의를 하세요. 제목 그렇게 뽑지 마라.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항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깜짝 발언도 없었고 난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볼 거 없는, 졸렸어요 사실. 주접을 떨은 대통령과 기자들이 모두 주접을 떨었다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페이스북 SNS 상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견해를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그 견해가 딱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는 주권을 지켜내고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을 구속시키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못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예. 어제 방송 중에 댓글들이 올라온 거 보면 이제 하야해라.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시사 잡지 중에 미래한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한정석 씨는 KBS 출신인데 한정석 씨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면 아주 도발적인 관점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개멸자, 이재명과 결탁했다 등 비토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법원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에 대한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검찰도 동의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올스톱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제 윤석열이 보수로부터 도림받고 있구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비겁한 법원의 판사들이 모르겠어요? 그거 알지? 그러면 판사 재판 제대로 하겠어요? 윤석열이 끝났고 이재명이 쪽에 유리하게 판결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남은 윤 대통령이 임기가 계속된다면 정권은 민주당에 넘어간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3년 앞으로 계속되면. 물론 이재명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원희룡이든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한동훈이 중에서 이재명을 꺾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중에서 이재명을 꺾고 승리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윤석열을 하야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수는 다시 4분 5열 될 것이고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아요. 보수는 2년 후 지방선거에 박살이 날 것이고 이듬해 정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간다는 전제로 최악이 아닌 차악이 뭔지를 생각해야 한다. 보수들 기분 나쁘실 거다. 하지만 그게 현재와 미래의 경로다. 이제 다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 후보 쪽이라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고 지금 그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한정석 씨의 이 글,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하야시키면 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부터 제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지금 당장 아니면 곧 하야한다면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입니다. 한동훈, 홍준표, 그 다음에 황교안 씨는 본인 스스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년 후에 그만둘지 아니면 하야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윤석열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가게 내버려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하야시키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는 매우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이 하야한다면, 곧 물러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5명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파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인가를 해야 돼요. 다 각자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한동훈이 나름대로, 홍준표는 홍준표 나름대로, 황교안은 황교안 나름대로, 원희룡은 원희룡이 나름대로, 오세훈은 오세훈이 나름대로 각자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드는 후보 있어요? 여기서 황교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기서 부정선거를 척결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교안 씨 혼자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황교안 씨는 우파에게 매우 유리한,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본인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우파, 내가 이 중에서는 제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또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할 거예요. 황교안 씨가 채택될 수 있을까? 또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3년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황교안 씨를 후보로 만들어줄까? 지금 여기서 부정선거를 척결하자고 외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선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황교안 씨가 지금 여기서 누구도 윤석열과 척을 지는 사람은 없어요. 한동훈이는 척을 지는 척 할 뿐이지 한 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적극적으로 외치는 사람이 저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황교안 씨가 지금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전제가 있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남아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척결 운동을 하는 거에 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님, 부정선거 수사만이 난국 타결이 답입니다 라고 읍소한다는 겁니다. 지금 손편지 번들기 운동을 황교안 씨가 벌이고 있어요. 자, 이런 감성적인 접근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있어요. 자, 이제 황교안 씨 얘기는 그만두고요. 지금 여러 곳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용산에서도 집회가, 내일이죠. 용산 집회 장소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다시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국방부 총사 앞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냐면 교수연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에서 내일 오후 4시에 숭례문 입구 앞 광장에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4월 10일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라고 외치는 모든 집회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제발 좀 그냥 굳건하게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위해서 굳건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읍소 형태라는 겁니다. 이거지요, 바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4.15 부정선거와 40 부정선거는 그 책임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어.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해 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수사 못하면 내려와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황교안 씨도 그 얘기를 못해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 민경호 의원도 못해요. 물론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은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집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부정선거 규명 운동이 성공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엎드려서 부정선거 수사 통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세로 시민운동을 하면 국민들이 호응해 줄까? 이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분명해졌잖아요. 부정선거에 붙자로 물어보는 기자도 없었고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대통령도 부정선거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엎드려서 부정선거 수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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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선거 수사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정규재 씨를 별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 알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정규재 씨가 쓴 글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실도 석방하라. 최은순 여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여사가 석방되었다. 문서 위조 등 죄목이 많다. 일부 죄목은 처음부터 제외됐다는 말도 들린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만약 대통령이 장모가 아니었다면 5년형은 받았어야 한다고 분개하는 이들도 많다. 1년을 받았고 이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최순실은 불쌍한 여인의 이름이다. 도와주는 이가 없다. 그 이름에 박근혜 정권이 탄핵과 몰락이라는 저주가 걸렸다.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의 은밀한 조종자라고 규정되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사건은 부풀려졌다. 박근혜 30년 유죄 판결의 근거는 사실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언의 청탁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박근혜가 무죄라면 최순실도 무죄다.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 최순실이 PC라는 것은 조작되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 한동훈, 윤석열의 조작일 수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너무도 억울하다. 검사들에게 돌돌 말려 들어갔을 뿐이다. 지금 최순실의 죄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무언가를 시도했을 뿐이다. 대통령에게 들킬 것을 지극히 조심하면서 무언가를 최순실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사람도 없다.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그 알량한 회고록에서 최순실이 무수한 죄를 검사들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실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어떻든 최순실은 집도 절도 없다. 다 뺏겼다. 물론 박근혜도 없다. 최근의 모습은 신원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최순실은 영문도 모른다. 모른 척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확실하다. 누가 최순실이 사면서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한동훈이 걱정해줄 리가 없다. 참 검사란 고약한 직업이다. 윤석열은 더욱더 고약하다. 최순실을 석방하라.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외쳐보자. 참 불쌍한 여인들이다. 최은순? 아니.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아니. 최순실이 불쌍하다는 말이다 라고 정규재 씨가 글을 썼습니다. 미디어워치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검찰하고 최소원, 지금 최소원 씨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죠. 검찰과 최소원에게 태블릿 제출 명령 신문 절차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태블릿은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주요한 건 2개입니다. 손석희가 검찰에 준 그 태블릿 1차 태블릿은 이미
최소원의 딸 정유라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블릿이 이 특검에서 이게 장시호가 제출했는데 이거 최소원이 겁니다라고 한 그 태블릿이 이겁니다. 이 태블릿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기 위해서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에다가 잔뜩 집어넣었어. 가짜로 집어넣었어. 근데 발표하자마자 이 태블릿 PC는 변희재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거 아주 그 문서가 들어가는 거는 태블릿 PC가 출시되기 전인데요. 조작하다가 들켰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에서 아니 이재용이가 아직 그 태블릿 PC 나오기 전에 시제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지고 갔다. 삼성에서 뭐라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시제품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가짜예요.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왜? 아니 가만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잖아. 뇌물죄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근거가 없어. 그래서 만든 게 자 기사가 내려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검찰과 최소원에게 각각 최순실 태블릿 소지 여부 및 제출 가능 여부 신문에 나섰다는 겁니다. 법원이 검찰과 최소원 씨에게 최순실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왜 제출을 거부하는지 등을 묻는 신문 절차를 각각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태블릿 제출 명령 직전의 절차다 는 겁니다. 서울고등법 제14 민사부는 지난 8일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른 신문서라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팀, 서울중앙지검 기록보존과 청주교도소 세 곳에 발송했습니다. 앞서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미디어워치가 요청하는 증거조사를 사실상 단 한 건도 받아주지 않았다. 반면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도 있기 전에 핵심 쟁점 증거조사와 관련된 문서 제출 명령의 사전 절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장시호와 관련돼서 뭐 성상납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거 수사해라. 이거 문제 삼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고 이틀 만에 고등법원이 이거 조사하겠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이 감을 잡으셨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바뀌었어요? 지금 누가 실세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예.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조선의 기사입니다. 대구 보궐선거 때 속구리 투표 그거 선거무효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속구리 투표 논란에 대해 선거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9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 무효로 해달라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낸 소송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이 선거는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졌는데 당시 대선 보궐선거에서는 코로나로 확진 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 상관없어. 괜찮아. 소쿠리면 어떻고 바가지면 어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또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해
투표지가 위조됐다면 선거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보도한 일이 있어요. 2022년 그 6월 인천 개항을 해서 보궐선거로 이재명 씨가 됐죠. 근데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이런 이 신권 투표지들이 다발로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은 그 신권 투표지 그거면 어때? 다발로 나오면 어떻고? 그럼 뭐 이렇게 문제가 돼 그게? 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제4법부는 모두 누구 편이다? 이재명이 편입니다. 다 줄 서고 있어요 지금 딱 쫙. 여러분 줄 서는 거 보이시죠?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전부 이재명이 밑으로 가서 쫙 선착순으로 집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차 착 신고합니다. 1차로도 집합했습니다. 대법원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예요. 우리나라 재밌어요. 김민전 여당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김민전 씨? 예. 김민전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김건희만 가지고 얘기 삼느냐, 문제 삼느냐, 특검하자고 그러냐. 김혜경이 그리고 김정숙이도 특검하자, 3자 특검하자라고 제안했어요. 이 제안은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김민준 씨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 고민정의가 발끈했습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라고 고민정의가 했어요. 나는 당연히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 김건희 특검 나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왜 김건희만 해? 김혜경이, 그 다음에 김정숙이 돼야지. 근데 김민정 씨가 그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정의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무슨 얘기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국민의힘은 바보들만 있어요? 같이 하자. 김혜경이, 그 다음에 김정숙이 특검하자. 할 거 많죠. 근데 왜 안 해? 입도 뻥끗 못해. 이 김민전이를 지배한 나머지 국민의힘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해.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고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냥 댓글이 뭐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김문수 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까 제가 이렇게 원희룡이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씨 이런 5명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김문수 씨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김문수 모셔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